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술의 어떤 종류, 미술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미술은 다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기가 미술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기가 미술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술이 그리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기는 미술이 맞는데 미술이 곧 그리기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그 대학교 학과를 가지고 조금 분류를 하면 조금 명료하게 좀 정확한 건 아니고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종류의 미술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미술이 그림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종류로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미술을 써볼게요. 미술. 자, 요거 우리가 이제 파인 아트라고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파인 아트. 먼저 파인 아트면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데 그냥 미술도 그냥 아트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트의 종류가 뭐 음악도 있고 되게 많으니까 그냥 파인 아트라고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이제 그리기가 있어요. 그리기. 자, 그리기를 우리는 한자어로 회화라고 써볼 거예요. 회화, 그림. 선생님이 나온 대학교과 이름이 회화과예요. 회화과.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서양화과라고 많이 불렀어요. 서양화과. 네, 옛날에는 서양에서 온, 유럽에서 온 그 이름이 서양화과로 불렀는데 그 다음에 동양화과. 하나 더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도 넣어볼게요. 요거는 약간 이제 영화적인 거나 이런 거 서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기죠. 서사를 갖고 있는 만화 애니.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기는 요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전공한 건 요기죠. 서양화. 만들기. 자, 우리 친구들 만들기 좋아하죠? 자, 만들기는 어떻게 한자어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냐면 공예라고 쓸 수 있어요. 공예. 공예적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만들기. 자, 그럼 공예는 뭐가 있냐? 공예 요 파트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조각 알죠? 조각. 조속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조각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였죠. 유명한 조각가. 그리스 시대 조각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어디 뭐 건물 앞에 가면 큰 조각 작품 이런 것들 본 적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 조각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자, 금속이 있어요. 금속 공예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금속 공예, 금속 조형,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술, 그러니까 파인 아트로 금속을 하는 경우 금속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약간 그 귀금속 있죠? 뭐 이렇게 주얼리 디자인,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디자인하는 쪽도 좀 많고요. 그 부분 거기도 미술인 거예요. 선생님 아는 후배 중에 골든듀라는 회사에서 금속 이 주얼리 디자인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런 파트가 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목조형이 있어요. 목조형은 뭐냐면 나무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저희 학교에 이제 목조형 가구학과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그래서 목조형은 나무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게 파인 아트, 목조형 미술을 하기도 하지만 작품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가구와 좀 많이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가구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이제 카레클린트라는 유명한 가구 회사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도 목조형 가구 학과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목조형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섬유도 있어요. 섬유는 여기가 이제 섬유도 이제 디자인적인 것도 있지만 섬유로 조형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섬유를 가지고 제가 아시는 교수님도 섬유로 이제 작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보통은 섬유는 이제 패션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기 이제 나중에 디자인 쓸 건데 디자인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패션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게 또는 뭐 직물 디자인으로 간다든지 뭐 패턴 디자인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뭐 빠졌지? 많아가지고. 그리고 도예가 있습니다. 아주 큰 분야죠. 도예, 유리도 있어요. 그래서 도예와 유리, 공예적으로 가기도 하고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도예는 여러분들 딱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이렇게 유치원이나 뭐 학교나 뭐 공방 이런 데서 도자기 만들어 본 적 있죠? 그런 분들 다 미술 하신 거예요. 이것도 미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예, 유리공예도 마찬가지. 되게 힘들다고 선생님도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도 해보지는 않고 여기 나온 친구는 뭐 몇 명이지만 아무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있거든요. 디자인. 자, 디자인 파트가 있습니다. 디자인 파트는 여기다가 쓸게요. 자, 디자인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디자인 얘기하면 디자인도 그리기 아니에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그리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디자인은 곧 그리기가 아니냐? 디자인에 항상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디자인이란 말을 너무 남발해서 좀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뭐만 하면 다 디자인이래.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이 되려 그러면 어떤 확실한 목적성이 있어야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맘대로 뭐 하기, 그러니까 내 맘대로란 말 들어갔을 땐 이미 디자인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내 맘대로는 이것에 가까워요. 내 맘대로 에코백 꾸미기, 내 맘대로 부채 꾸미기, 내 맘대로 모자 꾸미기, 다 꾸미기류는 요거예요. 그냥 요거에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르다. 요거는 일단은 상업적이든 뭐 비상업적이든 어쨌든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쨌든 요게 어떤 제품으로 나온다든지 알리기 위한 거라든지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타겟층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관련 제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관련 행사라든지 뭐 관련 뭐 일이라든지 뭐 뭔가 있어야 돼요. 뭐 내가 표현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목적성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컨셉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디자인으로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류를 보면은 요거는 시각 디자인 있고요. 산업 디자인,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섬유하고 연결된 거 패션 디자인, 패션. 그리고 뭐 또 되게 다른 게 많은데 뭐 무슨 타이포 디자인, 뭐 무슨 디자인이 종류가 또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있죠. 공예적인 거. 목조형도 이게 디자인으로도 같이 연동이 되고 금속도 마찬가지고 조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 공예적인 것과 디자인이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예는 약간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따로 뗀 거고요. 일단 디자인은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세 개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시각 디자인은 뭐냐면 대체로 다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광고, 제일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출판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시각 디자인, 뭐 타이포 이런 것도 있어요. 글자 디자인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산업 디자인은 가장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이 자동차, 운송기구 디자인이죠. 그래서 자동차나 뭐 아니면은 공산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산업 디자인 교수님 전시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전시장에 이렇게 식용유 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식초병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 현대미술 같으면서 이게 뭐지? 뭐 이랬는데 이제 그 패키징 디자인하고 병 디자인을 그분이 하신 거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전시장 그 다이에 이렇게 딱 식초랑 식용유 있어서 되게 놀랐는데 하여간 산업 디자인은 공산품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 디자인 너무 잘 알겠죠? 우리 옷 디자인 하는 거 그런 쪽이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하나 안 썼죠? 뭐가 있냐면 이론이 있습니다. 이 바닥이 되게 커요. 이론. 이게 이 미술 이론이 미술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미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히려 현대 미술을 이해하려면 이 미술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큰 친구들이 현대 미술 저 할 수 있어요. 저 뭐 종이에다가 점 찍어 놓고 나의 공허한 마음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인정 못 받죠. 왜? 요게 바탕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요걸 건드릴 수 있어야 그런 어떤 그래서 요 이론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회화 쪽을 하는 친구들부터 모든 미술에서 이 이론적인 어떤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미술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학.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술학, 박물관학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박물관학. 자, 미술사는 그야말로 역사죠. 그래서 미술의 역사인데 뭐 여기서 뭐 서양 미술사, 동양 미술사, 뭐 무슨 한국 미술사, 여기도 있는데 불교 미술사 이런 것도 있고 뭐 무슨 미술사 하여간 뭐 미술의 역사를 미술사라 그래요. 미학은 뭐냐면 미술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철학이라서 되게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미학은 미술 철학이다. 철학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술학과 박물학과는 뭐냐면 약간 미술의 어떤 그 시스템 있죠. 그 시스템을 연구하는 어떤 학문.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깊고 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미술을 이해할 때 사실 여기를 조금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도 어릴 때는 와 그림을 잘 그리면 뭐 화가가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잘 그리면 그지 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 뭐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항상 그러죠. 그림을 하나도 못 그려도 화가를 할 수 있다. 뭐가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요거가 근거가 조금 되면 요거가 물론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려라 이건 아닌데 그 작품이 어떤 미술사적, 미학적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이 돼야 돼요. 그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작가는 작가 자기 나름대로 그림 이제 작품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작품을 하고 그 어떤 미술사적, 미학적 맥락이 의미가 생겨야만 우리가 좋은 작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가끔은 진짜 잘 그린 그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바나나만 하나 붙여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맥락을 잘 건드리는 작가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겠죠. 현대미술이 모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은 하여간 이 미학적 맥락, 미술사적 맥락, 예술학, 박물관학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은근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전공을 뭐를 했냐? 선생님 그냥 여기 큰 미술의 이 많은 영역에서 나는 이거를 했을 뿐이에요. 요거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못하고 결국에 요거 하고 요거를 조금 했죠 선생님도. 그래서 대학 때 이제 복수 전공으로 선생님이 또 이제 전공이 두 개예요 사실은. 요거도 하고 요거도 했는데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좀 공부하다가 이걸로 대학원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여기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미술을 나중에 하고 싶어질 때 꼭 그리기가 물론 이제 그리기로만 하는 건 아닌데 스타트를 대부분 이제 그리기로 하고 대학도 거의 그리기로 통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이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물론 이제 뭐 조속과 이런 데는 뭐 가끔씩 뭐 조소로 이렇게 입시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요 파트를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자꾸 요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디자인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술에 대한 좀 뭐가 있는지 미술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좀 이제 수업을 할 때 또 이해도 되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현대미술 수업 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는 현대미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겠습니다.